오늘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권에서 마무리를 한 가운데 그 가운데 더 좁혀서 보면 매그니피센트 7 종목 가운데 엔비디아 빼고 다 올랐습니다. 왜인지 들여다보려고 해요. 자, 어제 이어서 오늘도 알파벳을 제일 먼저 배치를 해봤습니다. AI, 이 반도체, 칩 독주 체제가 흔들리는 걸까요? 알파벳 중심의 AI 랠리를 기대해 보는 내용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. 왜냐하면 어제 그 미국 IT 전문 매체죠, 디 인포메이션에서 보도 나왔었는데 메타가 이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개발하는 AI 칩에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다, 검토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알파벳 필두로 해서 메타까지도 크게 좀 올랐습니다. 수십억 달러 투자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가 나온 거고요. 이게 지금 메타가 엔비디아 반도체 대신에 요 구글 자체 칩이죠, 이 TPU 텐서 처리 장치를 사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고, 그래서 이것을 2027년부터 메타 데이터 센터에서 이 TPU 칩을 사용해서 가동을 할 것으로 지금 예견하는 그런 내용들이고, 예측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고, 또 2027년부터 데이터 센터에 이 TPU 도입 방침을 검토하고 있고, 일단 내년부터는 구글 클라우드 통해서 TPU 요거 임대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 이게 왜 그러냐면요, 원래는 이거 제가 알파벳 말씀 메타 얘기하면서 다시 더 말씀을 좀 드리기는 할 건데, 지금 이제 메타랑 오픈 AI가 엔비디아 최대 고객이잖아요. 그런데 18년에 구글이 이제 TPU 1세대를 공개를 했었고, 일단 TPU가 엔비디아 칩 대비해서 워낙 가격도 낮고, 그리고 효율적인 측면, 그러니까 비용이라든지 훈련 비용, 그리고 뭐 전력 효율, 이런 부분에서 확 낮출 수 있는 그러한 강점을 좀 지녔습니다. 그렇지만 엔비디아 이 GPU가 다양한 작업에 활용이 될 수 있는 반면에 TPU는 특정 작업에 최적화되어 있어서 좀 유연성에 있어서는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. 그래서 높은 효율성을 추구를 하면서 범용성을 포기한, 포기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범용성을 좀 낮춘, 오히려 높은 효율성, 전력이나 비용에서 이 효율적인 측면을 강화한 칩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엔비디아 GPU 같은 경우에는 이 쿠다라는 이 스택 기반으로 해서 뭐 여러 가지 데이터 처리, 뭐 시뮬레이션 등등 좀 광범위한 작업에 활용이 되는 반면에 이 TPU는 특정 부분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있거든요. 그래서 TPU가 사람 뇌처럼 정보를 받아들이고 처리하고 또 학습해서 최종 결과를 도출하도록 이렇게 뭔가 사람의 뇌처럼 신경만 연산에 특화되어 있어서 약간 특화된 그렇게 좀 TPU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어쨌든 오픈 AI와 마찬가지로 메타도 엔비디아의 최대 고객 중 하나인데, 이제 이게 2027년에 데이터 센터에 쓰려면 한 1, 2년 전에는 주문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올해 뭐 확정적인 소식 안 나오면 어쨌든 내년 정도에는 이제 주문이 들어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, 그렇게 되면 어쨌든 엔비디아가 가져가던 부분의 상당 부분을 메타가 알파벳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AI 독주 체제 균열 뭐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께서 같이 좀 주목을 하고 계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알파벳 오늘장에서도 강한 상승세로 정규장에서 마무리를 지었다라는 내용 첫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. 두 번째는 바로 이어서 엔비디아 보도록 할게요. 긴장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. 그래서 우리의 기술력이 아무래도 구글보다 한 세대 앞서 있다. 그래서 월가 쪽에서 이 AI 랠리의 최종적인 또 승자가 누가 될지 모르겠다, 지켜봐야 된다라는 그러한 우려를 좀 일축하고 나선 건데요. 일단
엔비디아가 공식 뉴스룸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. 일단 구글 성공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. 구글이 AI 분야에서 큰 진전 이룬 것 맞고 우리도 계속 구글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.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. 그렇지만 엔비디아가 업계보다 한 세대 앞서 있는 것이 분명하고 모든 AI 모델을 실행하고 컴퓨팅이 이뤄지는 모든 곳에서 작동하는 유일한 플랫폼이 바로 엔비디아의 것이다. 이렇게 좀 강조를 하고 나섰습니다. 그러면서 부연을 했는데요. 특정 작업에서 특화된, 그러한 것에 맞춰서 설계된 ASIC, 주문형 반도체, 맞춤형 반도체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우리의 제품이 제공을 한다라고 강조를 한 것입니다. 결국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범용성에 있어서 엔비디아 칩이 우수하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이 엔비디아는 GPU 기반 AI 칩 시장에서 주밀 90% 이상을 점유를 하고 있죠. 제가 이제 앞서 요 엔비디아 얘기하면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던 것이 이게 구글이 TPU 칩을 그 외부 판매 안 하고 내부 그 AI 연산하고 업무에 활용을 했었거든요. 그래서 TPU를 이용을 하려고 하면 구글 클라우드 통해서 TPU를 임대해서 사용을 했던 거예요. 그래서 메타가 2027년에 이제 구매한 부분은 그때 쓴다라는 거고, 이 구글 클라우드 통해서 임대에 쓰는 것은 바로 이제 내년부터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린 건데, 근데 이제 조금은 달라지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. 엔비디아 칩 대신 TPU를 이제 자체 데이터셋을 구동하는 방식으로 이제 판매하고, 그것이 이제 본격화되는 수준으로 가다 보니까 이 지금 알파벳 vs 엔비디아 이런 구도로 우리가 이제 바라보고 오늘장 엔비디아는 하락세를 보인 반면 그 외에 알파벳과 구글, 메타 등등의 종목들은 반면에 다른 흐름을 보였다라는 점, 이렇게 좀 달라지는 조짐이 일단 오늘장에서 이렇게 두드러지고 있다라는 점 보이고 있습니다. 일단 월가에서도 좀 이게 더 큰 버전의 충격이 될 수 있다. 알파벳의 이러한 TPU발 랠리가 조금 더 큰 충격과 더 큰 버전의 그런 충격이 될 수 있다. 딥시크 때보다도 이런 얘기를 좀 하고는 있는 상태인 것 같더라고요. 자, 이어서 메타 소식 보도록 할게요. 그 메타가 왓츠앱이랑 인스타그램 인수했던 거 관련해서 그 반독점 소송 이어지고 있었거든요. 요곳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네요. 즉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미 연방거래위원회 FTC가 제기했던 소송인데 이 메타가 인스타그램 인수해서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다.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입증하지 못했다라고 법원에서 판단을 한 것입니다. 12년, 14년에 인스타그램이나 왓츠앱을 각각 인수를 이때 당시에 했었었는데 그때 FTC가 메타 인수권 승인을 하긴 했었는데 이제 결과 모니터링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인수 이후에 FTC가 메타가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. 이렇게 좀 판단을 했고 인스타그램이랑 왓츠앱 매각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법적 공방이 계속 이어져 왔었던 겁니다. 이게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시작이 돼가지고 거의 몇 년 만에 지금 최종 판결이 일단 이렇게 나온 상황인 것 같네요.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좀 들여다보니까 일단 독점적 지위를 어느 정도 메타가 보유하고 있었다. 그리고 반경쟁적인 인수합병 통해서 지위를 유지해왔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었는데 과거에는 시장 지배를 가졌을 수도 있겠지만 그 여부와는 별개로
현재에도 메타가 그런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입증을 FTC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본다라는 게 결론이었었습니다. 예, 이렇게 메타 반도체 소송 소식 관련해서 전달드렸고요. 마지막으로 애플 보도록 할게요. 애플. 네. 일단 애플 이 아이폰 17 시리즈가 저의 예상과는 다르게 더 많이 잘 팔리고 있어요. 기존 주요 시장뿐만이 아니라 등등 여러 신흥국 시장에서도 인기가 상당히 나오고 있고 이에 따라서 판매도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 17 시리즈 인기에 힘입어서 10여 년 만에 삼성전자 제치고 이 판매량, 출하량 기준으로 세계 스마트폰 제조사 1위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온 것입니다. 카운터포인트 리서치 조사 내용이고요. 최근 이 보고서 내용 보면 이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판매량, 출하량 기준으로 19.4% 점유율로 1위에 오를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. 아이폰 올해 성장률로 봤을 때 아이폰은 10%, 그리고 삼성의 갤럭시는 4% 성장에 그친 게 그 영향의 주 요인인데요. 이게 매출액 기준으로는 애플이 스마트폰 제조사 순위에서 1위 차지를 지켜왔었는데 출하량 기준으로는 2011년 이후에 계속 삼성이 1위를 했었거든요. 그래서 지금 거의 14년 만에 출하량 기준으로도 삼성을 앞설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. 여러 지금 월가 분석 나왔을 때는 2029년까지 애플이 이 스마트폰 1위를 계속 차지할 것이다. 이렇게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 이유는 이제 내년에 저도 기다리고 있는 폴더블 아이폰 출시를 앞두고 있고, 그리고 에어는 이 초박형 슬림형 에어는 잘 못 팔았지만 아이폰 17e 보급형 모델이 같이 출시가 될 수 있다. 이게 그래서 원래 9월에 아이폰이 대대적인 그 시리즈 개편에 대한 출시를 하잖아요. 근데 상반기에 보급형 모델 내놓고 하반기에는 원래 기존대로 기존 모델 출시 이렇게 상하반기에 나눠서 두 차례에 걸쳐서 신모델을 발표하는 그러한 또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같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. 근데 지금 이게 폴더블 폰 같은 경우에는 그 힌지 부분이 있잖아요. 이게 뭐 또 상용화 준비가 빠르게 진행 중이다. 이 힌지 부분의 문제를 잘 해결을 하고 뭐 이런 예상도 있고,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. 왜냐하면 최근에 어디죠? 그 미주어에서 아이폰 폴더블 아이폰 출시가 좀 늦어질 수 있다. 이 힌지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한 일주일 전에 그렇게 좀 나왔었거든요. 근데 또 가장 최근 또 이야기를 보면 이 폴더블 프로젝트가 엔지니어링 검증 단계에 들어서서 상용화 준비가 빠르게 진행 중이다. 이런 내용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. 어찌됐든 이렇게 예상 수준대로라면 보급형 출시, 폴더블 아이폰 출시, 애플의 이 출하량 판매량 기준 1위 14년 만에 등극 소식에 호재로 인식될 이유는 충분한 소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자, 이렇게 애플까지 오늘 M7 내용으로 정리해봤습니다.